이 물량은 계약금 5%이기 때문에 2천만 원대의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고, 또 역세권의 아파트이면서 주변이 체계적으로 개발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은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CTOCL 7단지 아파트 분양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하객동에 이제 위치를 한 아파트 분양 물량이고요. 도시개발구역 공동 4블록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1453개의 세대 대단지 아파트이고요. 지하 3층부터 지상 최고층 47층에 9개 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분양 물량이에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5구제곱미터부터 7호, 84, 102, 110, 137 펜트하우스까지 다양한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물량은 또 계약금 5%의 물량이기 때문에 좀 자금 여력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입주 시기 역시 2028년 11월에 예정이 되어 있어서 시기적으로 아직 시간이 많은 그런 분양 물량이 되겠습니다. 공급 대상을 한번 살펴보시면 5구 타입 같은 경우에 총 공급 세대가 152개의 세대가 있습니다. 7호 타입 같은 경우에는 73개,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599세대, 굉장히 많은 타입이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84B 타입 280세대, 84C 타입 142세대, 그리고 나머지 세대는 이제 100세대 미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토탈 이제 총 공급 세대가 1453개의 세대, 그리고 특별공급 세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거주택이라든가 기간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나누어져 있어서 이 해당 사항에 맞는 특별공급의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공급 세대수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것이 84A 타입이 270개 세대가 있고요. 84B 타입이 127개가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좀 많은 물량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단지 주요 정보 및 분양 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민영주택이고요. 해당 지역은 인천광역시 거주자입니다. 기타 지역은 수도권 거주자가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비규제 지역이면서 재당첨 제한은 없고 전매 제한 1년, 거주 의무 기간도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주변의 구축 아파트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좀 높은 시세가 반영이 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민간 택지이면서 이 물량의 특별 공급 접수일은 4월 28일, 1순위 접수일 4월 29일, 2순위는 4월 30일, 당첨자 발표일은 5월 12일에 있습니다. 입지 환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수인 분당선 라인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송도역의 주변의 역세권 아파트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았고요. 지금 이제 분양을 하는 CTOCL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하객 역세권이 될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1단지부터 시작을 해서 2단지, 3단지, 4단지, 뭐 7단지까지, 9단지까지 이루어진 이 아파트 단지인데, 지금 현재 7단지 입지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의 입지이면서 주변에 공원, 그리고 그랜드파크라고 하는 이제 커다란 공원이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7단지에서 이 그랜드파크의 뷰가 나오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가치가 높을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또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학교라든가 그리고 공원, 그리고 또 일자리 수요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상업지구하고 근접한 이제 3단지 역세권의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프라 시설들이 좋고 편의시설이 많을 수는 있지만은 또 소음에서 또 자유롭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공원이라든가 쾌적성 여부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7단지라든가 6단지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는 입지라고 개인적으로 보여져요. 또 이제 신주거 벨트 라인이 형성이 되면서 송도역과 하객역 일대의 CTOCL이 주거 벨트 라인으로서 이제 시너지를 같이 발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단점적인 부분은 주변에 구축 라인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시세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그런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이 CTOCL 단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준주거 용지도 있고요. 상업문화 용지, 복합시설이 있고요. 또 공원 녹지라든가 또 유원지 부지가 있어서 그랜드파크라고 하는 공원 부지가 또 있습니다. 또 창조혁신 지구라고 해가지고 중심지 역할을 하는 큐브오CL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균형 잡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곳들도 같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인프라 시설들을 모두 넣어서 만들어지는 곳이고, 여기에 또 이제 학익역까지 생기게 된다면 역세권의 아파트로서 가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살펴보면은 분양 가격이 요새 너무나 높아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이 CTOCL 같은 경우에 입지가 여기고요. 7단지 같은 경우에 입주 일자는 2028년 11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34평형의 분양 가격이 6억 4,690만 원. 주변에 이제 CTOCL 6단지가 있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28년 4월에 입주 예정인데요. 34평형의 분양 가격이 6억 3,750만 원이었습니다. 7단지하고 이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분양 가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CTOCL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주를 해서 2024년 3월에 입주를 한 아파트인데요. 지금 현재 비과세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매물을 한번 살펴봤더니 34평의 매물이 이제 6억 4천만 원에 한 개의 매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주변에 있는 시세에 준해서 이제 아파트 분양가가 책정이 된 것으로 보여져요. 분양가 상한제가 또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양가가 현저하게 저렴하게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구축의 아파트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하객 폭림 아이원 같은 경우에 19년 차가 된 아파트, 2007년에 입주를 한 아파트인데요. 33평형의 실거래 가격은 4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제 구시가지의 가격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상당히 많이 2억 원 이상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송도역에 최근에 분양을 했던 역세권의 아파트 레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이제 3블록 같은 경우에는 2027년 12월에 입주 예정인 34평형의 분양 가격은 7억 2천만 원 선에 분양을 했었고 평균 경쟁률이 24대 1의 경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분양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6억 원대의 아파트 분양 가격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나온 분양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주변에 있는 시세에 준해서 나온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분양 물량 외에도 관심 있게 봐야 될 물량들 그리고 지역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정보들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의 부동산 스터디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스터디를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현장 답사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1대1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통해서 부동산 스터디에 참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감도를 살펴보면은 멋스럽게 잘 지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변의 아파트들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신시가지의 모습을 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단지 배치도를 살펴보시면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잘 배치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7동 같은 경우에 이쪽 라인이 그랜드파크를 볼 수 있는 뷰가 나올 수 있는 아파트라고 보여져요. 이쪽에 있는 아파트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을 한번 보면은 다목적 체육관이 있고요. 실내 체육관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장점적인 부분이고요. 실내 골프 연습장, 다목적 멀티룸, 그리고 문화광자실, 그리고 독서실 같은 것들도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도 있고요. 또 피트니스 클럽, 경로당, 스포츠 라운지, GX룸까지도 잘 구성이 된 커뮤니티 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평면도를 빠르게 살펴보시면 5구 타입 같은 경우에 평면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152개의 세대인데 좌측에 있는 투베이의 타워형 구조이고요. 침실 1, 2, 3, 방 3개에 욕실 2개로 이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공간, 드레스룸 작지만 있고요. 파우더룸도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맞동풍이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채광이라든가 통풍이 좀 아쉽고요. 또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판상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판상형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쉽습니다. 우측에 있는 7호 타입 같은 경우에는 73개의 세대가 있고요. 포베이 판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침실 1, 침실 2, 침실 3, 방 3개의 알파룸 그리고 드레스룸도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도 맞동풍이 가능한 구조이고요. 또 주방과 거실도 맞동풍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도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7호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알파룸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구성은 나쁘지 않은 평면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84A 타입 같은 경우에 599세대 이제 좌측에 있는 포베이 판상형의 구조이고요. 침실 1, 2, 3 그리고 알파룸까지도 잘 구성이 되어 있고 현관에 이제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또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 대형 드레스룸에 창문도 잘 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제 맞동풍이 가능한 판상형의 구조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 84B 타입 280세대 우측에 있는 평면도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침실 1, 2, 3 방 3개에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 그리고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이 있고요. 주방 옆에 또 팬트리
2라고 해가지고 또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해 놓았네요. 또 안방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룸이 작지만은 창문이 잘 나 있습니다. 이 드레스룸이 좀 작은 부분하고 알파룸이 없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구조라고 보여지네요. 84A와 B타입을 봤을 때 84A 타입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세대도 많기 때문에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84C타입 같은 경우에 142세대 이제 좌측에 있는 투베이 타워형의 구조이고요. 방이 이제 1, 2, 3 3개의 알파룸까지 있기 때문에 방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현관에 작은 팬트리 공간을 넣어줬고요. 또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 그리고 안방에는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이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동풍이 안 되지만은 이 알파룸 공간의 창문과 침실 3에 이제 측면창과 전면창이 있어서 이쪽에 창문을 둘 다 열어놓게 되면은 맞동풍이 가능한 구조라서 환기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84C타입 같은 경우에도 알파룸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타워형이라고 보여지고, 이제 102A타입 같은 경우에는 64개의 세대 4베이 판상형의 구조이고 맞동풍이 가능합니다. 대형 드레스룸 창문 잘 나 있고요. 또 알파룸의 공간도 상당히 크고 현관 팬트리 공간도 상당히 넓습니다. 제가 봤을 때 84A타입보다 이제 확장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102B타입 같은 경우에 94개의 세대 좌측 하단에 있는 이 평면도이고요. 4베이 판상형이면서 알파룸도 상당히 넓게 빠져 있고 침실이 모두 1, 2, 3 방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공간, 팬트리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안방 같은 경우에 이제 안방에 알파룸 2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또 알파룸이 있네요. 이런 평면도를 이제 반도에서 많이 잘 짓는데 알파룸이 2개가 있습니다. 또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도 잘 구성이 되어 있네요. 제가 봤을 때 방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 공간들을 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110타입 47세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방 같은 경우에 전면창과 측면창, 거실 같은 경우에 전면창과 측면창 모두 창이 4개이기 때문에 환기성이 굉장히 좋고, 주방 옆에 이 측면창까지 하면은 이 주방과 거실이 5개의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광이라든가 뷰가 나오는 공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방 공간 같은 경우에는 침실 1, 침실 2, 침실 3 방 3개의 알파룸 공간까지 잘 확보가 되어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 공간도 상당히 넓은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침실 1 같은 경우에도 대형 드레스룸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의 활용도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이네요. 137 펜트하우스 2개 세대를 간단히만 보면은 이제 방이 모두 침실 1, 2, 3, 4 해가지고 방 4개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요. 또 알파룸까지 하면은 방이 5개의 공간, 또 팬트리 공간 같은 경우에도 잘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 보조 주방,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이 테라스가 이제 대형 테라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거실 옆에 또 테라스가 침실과 거실 옆에 테라스 2, 그리고 침실 3이 안방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스의 공간도 굉장히 넓고 발코니 공간도 너무나 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넓은 공간의 펜트하우스를 이제 2세대밖에 없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있는 평면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시면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요. 또 수도권 전 지역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쟁이 있을 때는 인천시 거주자가 우선해서 해당 지역으로 당첨이 되겠고요. 유주택자도 가능하고 전매 제한 없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은 12개월입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이 청약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타입에 따른 이 예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타입의 청약을 할 건지 한번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예치금 납입 금액이 다르니까 확인하셔가지고 잘 청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입별 가점제 적용 비율을 보면은 이제 59 타입과 75 그리고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40%, 추첨제 60%이고요. 나머지 대형 평형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가격을 이제 살펴보시면 59 타입 같은 경우에 152세대 4억 5,500만원. 이제 59 타입 같은 경우에 분양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여져요. 5억 원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매력적인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평면도가 이제 판상형의 구조가 아니라 4베이의 구조가 아니라 2베이의 타워형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75 타입 같은 경우에는 5억 8천만원, 그리고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6억 5천만원 선에 책정이 되었고요. 102 타입 같은
같은 경우에 7억 8천만 원, 그리고 8억 원, 그리고 110 타입 같은 경우에 8억 7,600만 원, 그리고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12억 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84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40%, 추첨제 60%이고요. 그 이상의 대형 평형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 100%의 물량입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 분양 가격은 싸지 않습니다. 주변 시세 대비 싸지 않게 주변 시세에 준해서 나왔고요. 다만 장점적인 부분은 계약금의 5%예요. 그렇기 때문에 59 타입 같은 경우에는 뭐 2,300만 원 정도, 그리고 84 타입 같은 경우에도 3,200~300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그리고 입주 시점이 2028년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소액으로 계약금을 넣어놓고 가져갈 수 있는 물량이에요. 그래서 장점적인 부분은 이 계약금 5%하고 2028년도에 입주라는 이 부분이 최대의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분양 가격은 아주 현저하게 낮지 않는 부분이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청약의 관점에서 좀 자세히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자금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의 계약금이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5%의 계약금 물량들도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세대수가 작지만은 7호 타입 같은 경우에는 평면도도 좋고 알파룸도 있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는 평면 구조였거든요. 그리고 84A 타입 같은 경우에도 세대가 많고 또 5%의 계약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직주 근접이 가능하신 분들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CTOCL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제 계약금 5%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되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욱더 좋은 물량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 저렴한 물량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